여행으로 시간을 태웠다. 퇴직 후 가장 큰 판단 오류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문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인정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하던 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는 절대 떠올리지 못하는 문장입니다. 그날 이후의 시간은 마치 오래 기다린 휴가처럼 느껴집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출근길에 지하철 대신 공항으로 향하고 달력에는 일정 대신 목적지가 적힙니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은 착각합니다. 일을 멈췄으니 쉼이 필요하고 쉼은 곧 여행이라고. 그리고 그 여행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50대 후반의 김 씨는 퇴직 후 바로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회사 생활 30여 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직금을 일부 정리해 항공권을 끊었고 아내와 함께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 국내 장기 여행까지 쉼없이 이동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잘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일상이 되자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돌아와야 할 집은 있지만 돌아가야 할 삶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고 짐을 풀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 여행이 아니라 이번 여행이 끝났다는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머무를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김 씨의 하루는 여행 사이의 공백에서 가장 무너졌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정하기 전까지의 며칠, 특별한 일정이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이유 없이 피곤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불평하면서도 버텨왔던 규칙과 역할이 사라지자 오히려 하루를 지탱할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여행이 끝나면 다시 같은 공허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그는 여행을 더 자주 떠났고 그럴수록 비용은 늘어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여행은 쉼이 아니라 회피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에 살던 60대 초반의 박 씨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공기업에서 은퇴한 그는 정년퇴직 다음 날부터 아내와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을 보내고 강원도에서 또 한 달을 살다시피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것 같다고.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는 대화가 많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의 긴장이 사라지자 서로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여행을 원했고 아내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던 동행은 점점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여행을 통해 인생을 채우고 싶었지만 여행이 끝난 자리에는 오히려 질문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누구에게 필요로 되는가?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여행지의 풍경 속에서는 잠시 잊힐 수 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오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은퇴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라는 것을. 바쁘게 살다 멈춰섰고 그 멈춤을 여행으로 덮어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 곳을 찾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행은 분명 좋은 경험입니다. 문제는 여행이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퇴직 후의 여행은 휴식이어야지 삶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은 여행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비워둡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은퇴 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은 채 여행으로 시간을 채우면 결국 남는 것은 피로와 허무입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김 씨는 여행을 줄이고 동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불안했지만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비로소 시간이 쌓인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박 씨 역시 여행을 멈추고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에야 부부 사이의 대화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행지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가장 큰 판단 오류는 여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행으로 시간을 태울 수 있다고 믿은 생각입니다.
시간은 태워지는 대상이 아니라 쌓여야 할 자산입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의미로 살아냈느냐가 남습니다. 여행은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생의 구조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구조 없는 시간은 결국 사람을 흔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는 아직 여행 가방을 정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많은 나라를 다녀왔고 그럼에도 마음이 자주 가라앉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는가 아니면 비워진 삶을 잠시 가리고 있는가? 여행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행 뒤에 돌아올 자리, 머물 수 있는 하루, 반복해도 의미 있는 일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여행으로만 채우면 결국 남는 것은 사진과 추억뿐입니다. 그러나 삶은 추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와 저녁에 돌아올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그 사이에 잠시 놓이는 쉼표일 뿐 문장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태워버릴 연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쌓아야 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으로 시간을 태웠다는 표현은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을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는 말입니다. 퇴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이라는 강제된 리듬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욕망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삶의 설계가 아니라 보상 심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보상은 순간을 달콤하게 만들지만 방향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처음에는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공백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전문가 상담 현장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시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여유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시간은 늘 부족했지만 구조는 분명했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있었고 역할과 책임이 있었으며 그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사라지면 시간은 갑자기 무한히 늘어나고 사람은 그 안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이때 여행은 가장 손쉬운 대안처럼 보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일정이 생기며 외부 자극이 끊임없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극은 지속 가능한 의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여행의 가장 큰 한계는 반복 가능성에 있습니다. 몇 번의 여행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여행은 특별함을 잃고 소비 행위로 변합니다. 소비는 익숙해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며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현재의 감각 회복에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방향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여행은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소모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조를 만드는 활동은 시간이 쌓이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장소가 있고 반복되는 역할이 있으며 작은 책임이 주어질 때 사람은 다시 삶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역 모임일 수도 있고 학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행을 줄인 뒤 오히려 표정이 안정된 은퇴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루가 다시 하루처럼 느껴진다고. 이 말은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안정감을 낳고 안정감은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여행 중심의 삶은 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목적지, 다음 계획, 다음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피로를 동반합니다.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이 여행 이후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을 넓혀주지만 삶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여행이 질문을 미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행 일정으로 덮어두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결국 여행을 멈췄을 때 그 질문은 더 무거운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여행은 계획보다 비중이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삶을 보완하는 도구로 둘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 중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여행은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쉬운 선택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삶은 편안함보다 의미에 의해 유지됩니다. 의미는 움직임보다 관계에서 생기고 자극보다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길 바랍니다. 이 여행이 끝난 뒤에도 돌아올 자리가 있는지, 다시 시작할 하루가 준비되어 있는지. 은퇴 이후의 시간은 태워버릴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 올려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순간 노후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